마블 코믹이 탄생시킨 명언 앤드 명대사 10을 소개해드린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놀라운 대사들이 가득 차 있다. 일부 대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들의 열정이 담아낸 감칠맛. 나는 대사는 MCU 시리즈가 흥행가의 지배력을 확고히 유지시켜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평판도 듣고 있다. 마블 매니어들은 MCU 프랜차이즈에서 심금을 울려주었던 상징적인 문귀는 고급 와인처럼 숙성되었다는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호의적 반응을 보내고 있다. MCU 프랜차이즈를 통해 환대를 받고 있는 대사들은 영화 진행에 대한 방향, 다가, 올 대격변 사건에 대한 불길한 경고, 등장인물들이 만족시킬 만족스러운 보상 메시지 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음미해 볼수록 그의 재미를 증폭시켰던 대표적 명대사 10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내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천재, 억만장자, 플레이보이, 자선사업가. 전설적인 발명가이자 무기계약자로 명성을 얻고 있는 하워드 스타크의 아들이다. 토니 스타크는 제임스 로즈 중령이 이끄는 이라크 부대에 무기를 소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현지를 방문하는 도중 스타크가 탑승한 험비가 적 전투원의 공격을 받게 된다. 토니는 가슴에 파편이 가득하고 심장에 자동차 배터리가 부착된 채로 간신히 살아남는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배터리를 소형화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배터리가 다른 것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아이언맨 탄생은 이렇게 해서 발명된다. 토니는 보다 완벽한 아이언맨을 위해 아이언맨 슈트까지 완성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아이언맨의 라스트 무렵, 토니 스타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비핵무장 영웅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내가 아이언맨이라는 대사는 마블 프랜차이즈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역대 최고 캐스팅 연기자임을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마블 영화가 은밀하게 내세우고 있는 비밀스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 주인공으로 아이언맨이 거론되는데 일조한 명대사로 기억된다. 시나리오 작가 마크 퍼커스는 토니가 타노스에 나는 불가피한 존재다라고 일갈한 것을 인용해서 내가 아이언맨이라며 그의 정체성을 밝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2. 당신은 더 큰 우주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닉 퓨리, 사무엘 L. 잭슨,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별장에 침입한 닉 퓨리. 토니에게 어벤져스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쉴드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닉 퓨리 요원은 토니에게 당신은 더 큰 우주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대사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의 임무와 역할을 각성시켜주는 매우 강력한 메모로 기억되고 있다. 닉 퓨리는 MCU 프랜차이즈가 흥행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수록 더욱 진실된 대화를 제공하는 캐릭터로 활약하게 된다. 3.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스티브 로저스,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1942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다. 약한 체력을 갖고 있지만 결단력 있는 스티브 로저스. 또다시 병역 거부를 당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에스킨 박사 스탠리 투치가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로저스를 차출하면서 모든 것은 돌변하게 된다. 로저스의 특별한 용기, 재치, 양심을 입증받아 여러 생체 실험을 거친다. 그의 약한 몸은 갑자기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 어스킨 박사는 나치 독일의 비밀 하이드라 연구부서 책임자 요한 슈미츠 휴고 위빙 휘하 요원에게 암살당한다. 로저스는 이제 자신이 진정한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 있다는 성공적인 모험을 입증하기 위해 슈미트와의 사활을 건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토니 스타크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유일한 영웅은 아니다. 캡틴 아메리카에서 첫 등장한 스티브 로저스는 다소 앙상한 체구를 갖고 있다. 그는 지역 불량배들로부터 무자비한 구타를 당한다. 폭행을 견디다가 일어나서 나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 나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MCU 프랜차이즈 캡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된다. 사용할 때마다 더욱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로저스는 영화 후반부 레드 스컬과의 대결 장면에서 이 대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어 캡틴 아메리카 11워에서는 아이언맨과 싸울 때 다시 한번 이 대사를 말하고 있다. 이런 설정을 여러 영화에서 패러디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로저스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를 통해 이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또 다른 괴롭힘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설정이 되고 있다. 4. 내가 필요하면 그곳에 있을게. 스티브 로저스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 11워 어벤져스와 관련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어벤져스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 일명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긴급 실시하겠다고 밝힌다. 어벤져스 내부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찬성파 아이언 맨 팀과 이전처럼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파 캡틴 팀로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 캡틴 아메리카 11워 어벤져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장 유명한 두 멤버 아이언 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정부 정책을 놓고 이념적 분열에 빠진다는 것이 흥미 포인트로 작용된다. 이들의 갈등을 귀에 착착 감기는 환상적인 대사가 보완 역할을 해내고 있다. 물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와 블랙 오더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토니 스타크는 마음을 가다듬고 스티브가 선물한 버너 플리폰으로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인다. 이것은 두 사람 앞에 놓여있는 극명한 이념,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마침내 캡틴 아메리카는 약속을 지키며 가장 필요한 순간에 어벤져스를 재편성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내가 필요하면 그곳에 있을게. 는 로저스의 약속에 진실성이 묻어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 대사를 통해 관객들도 로저스의 추후 행동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5. 데이트했다. 스티브 로저스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세계 대전 후유증으로 지구 곳곳은 암흑의 시기가 도래한다. 왜소하고 마른 체격의 스티브 로저스 군입대를 원하지만 빈약한 신체 조건 때문에 거부당한다. 어느 날 군입대를 위한 근성과 국가 수호를 위한 정의감을 높이 평가 한 에스카인 박사 스탠리 투치의 배려로 군입대가 허용된다. 군사훈련에서 뒤처지고 동료들에게 무시당한다. 에스카인 박사는 최고 전사를 양성하는 슈퍼 솔저 프로젝트 최초 실험자로 스티브를 선발해서 엄격한 비밀 병기 훈련을 실시한다.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스티브는 인간 한계를 초월한 신체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지만 스티브의 실험 성공과 동시에 히드라 조직의 공격을 받게 된다. 슈퍼 솔저 프로젝트를 추진한 에스카인 박사는 죽음을 당한다. 스티브는 최초이자 마지막 슈퍼 솔저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편 세계를 위협하는 히드라 수장 레드 스컬은 절대 파워를 행사하게 되는 코스믹 큐브를 손에 넣고 인류를 위협할 공격을 준비한다. 계획을 눈치챈 퍼스트 어벤져는 히드라 수장과의 결전을 준비하게 된다. 전체적인 구도에서 파악한다면 캡틴 아메리카는 비극과 희생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숙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캡틴 아메리카이다.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는 바로 자신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시험대에 착수하게 되는 영웅들 행적을 펼쳐주고 있다. 스티브는 히드라의 무모한 계획을 무산시키기에 앞서 패기 카터와의 로맨스 생활을 가장 원하고 있다. 현재 시대에서 깨어난 로저스. 주변의 현대 기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데이트했다라고 중얼거리고 있다. 스티브가 패기와 교분을 맺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시리즈를 통한 캡틴 아메리카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런 느낌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라스트 무렵 스티브는 패기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뒤 그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순한 삶을 살며 마침내 이 대사를 갚을 기회를 얻게 된다. 캡틴 아메리카가 약속한 날짜를 결국 얻게 된다. 이런 전개 과정은 그의 첫 가슴 아픈 일을 더욱 쓸쓸하게 기억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6. 영광스러운 목적을 맡게 됐다. 로키 톰 히들스턴, 어벤져스. 에너지 원천 큐브를 활용하고 있는 적의 무리들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 국제평화유지기구 쉴드 국장 닉 퓨리 사무엘 L. 잭슨.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슈퍼 히어로 규합작전에 나선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헐크 마크 러팔로,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쉴드 요원인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호크 아이 제레미 레너 등이 어벤져스 멤버로 집결하게 된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로키는 매우 격동적인 캐릭터로 인식된다. 아스가르드에 의해 입양된 로키. 지구를 정복하려는 이기주의적인 폭군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로키는 애착과 탐욕을 모두 포기하고 이타적인 희생의 신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런 설정으로 인해 관객들은 로키가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는 영광스러운 희생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로키의 마지막 에피소드 제목이 영광스런 목적이다. 로키는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객들은 그가 주장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마침내 로키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에 따라 어벤져스 활약상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된다. 7. 인내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슬픔이란 무엇인가? 비전 폴 베타니, 완다 비전. 부부간의 인연을 맺게 된 완다와 비전. 교회 도시 웨스트뷰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그렇지만 일상이 어딘지 어색하다. 곳곳에서 의혹에 쌓여있는 메시지와 인물들이 등장한다.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이웃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완다비전은 개성 강한 두 캐릭터가 결혼이라는 관문을 거쳐 삶을 확장하게 되지만 예상하지 못한 여러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완다가 오빠를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드러낸다. 이것을 지켜본 비전은 인내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슬픔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완다는 결국 비전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인용문을 기억하고 있다. 이 대사는 훨씬 더 많은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많은 관객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공감할 수 있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대사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MCU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사 중 하나라고 기억되고 있다. 8. 어벤져스 집결하라.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인피니티 워 이후 지구 인류는 약 50%만이 생존하게 된다. 어벤져스는 생존한 지구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 어벤져스는 이런 기대감에 부합하듯 지구 운명을 바꿀 최후의 전쟁을 진행시킨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사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존재감을 강화시킬 무게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상징적인 대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체의 장점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만큼 훌륭한 명문으로 기억되고 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적인 대사는 이러한 공감을 받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모든 타락한 영웅들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털을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어벤져스 테마가 울려 퍼지면서 캡틴 아메리카의 존재감을 알려준 유명한 대사 어벤져스 집결하라 가 언급되고 있다. MCU의 강력한 라인업이 형성되는 선언이 된다. 9. 당신은 희생을 치르게 할 사람이 아니다.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어벤져스. 토르에게 입양된 형제인 로키. 치타우리 군대와 팀을 이뤄 테서렉트의 힘을 활용해 아스가르드에서 미드가르드로 이동한다. 그는 지구 침공을 계획하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한다. 쉴드의 일선 책임자인 닉 퓨리는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토니 스타크를 호출해서 어벤져스 프로젝트의 출범을 선언한다. 닉 퓨리의 제안에 호응해서 스티브 로저스, 일명 캡틴 아메리카를 필두로 해서 브루스 배너, 일명 헐크, 토르, 나타샤, 로마노프 일명 블랙 위도우, 클린트 바튼 일명 호크아이 등이 집결한다. 어벤져스 군단으로 지칭된 이들은 강력한 숙적 로키와 외계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인류 세상을 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다.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는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명기를 탄생시킨다. 그의 멋진 대사 중 하나는 토니 스타크와 만난 지 얼마 후에 언급된다. 두 사람의 첫 대면은 다소 냉랭함을 노출시킨다. 토니의 이기적인 태도를 감지한 스티브는 영웅적 임무에 대한 토니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당신은 희생 플레이를 하고 전선에 누워 다른 사람이 당신 위로 기어가도록 허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비난을 보낸다.
그렇지만 토니 스타크는 타노스의 농간으로 잃어버린 모든 생명을 되찾기 위해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포기하면서 영웅적 업적을 해낸다. 토니의 영웅 여정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귀결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캡틴 아메리카가 처음에 언급한 이런 주장은 매우 흥미롭게 들리게 된다. 캡틴 아메리카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아이언맨은 마침내 MCU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웅으로 등극된다. 10. 복수가 당신을 삼켰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소비하지 않게 되었다. 블랙 팬서 체드윅 보스만 캡틴 아메리카 11워 슈퍼 히어로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미국 정부는 영웅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인 영웅 등록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정부 방침은 어벤져스를 분열시킨다. 아이언맨은 어벤져스 행동을 견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시는 계속해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동조한다. 반면 캡틴 아메리카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충분히 대담하며 정부의 의지에서 세상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반대한다. 마침내 아이언맨, 팀 아이언맨, 블랙팬서, 비전, 블랙 위도우, 워머신, 스파이더맨과 캡틴 아메리카, 팀 캡틴 아메리카, 버키 반즈, 팔콘, 스칼렛 위치, 호크아이, 앤트맨 등으로 대립된다. 어벤져스 대 어벤져스의 내부 대결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캡틴 아메리카 11워에서 블랙팬서의 등장은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이다. 배역을 맡은 체드윅 보스만의 놀라운 연기 대비로 인해 시리즈의 존재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블랙팬서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을 목표로 해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목적인 진정한 먹잇감이 마침내 그의 소나기에 들어왔을 때 블랙팬서는 크게 깨닫게 된다. 복수 대상인 바론 제모 다니엘 브룰에게 집착해서 어벤져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의명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다. 복수가 당신을 삼켰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소비하지 않게 되었다는 블랙팬서의 깨달음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로 이어지고 있다. 티찰라 블랙팬서 후임자인 블랙팬서 슈리 레티티아 라이트. 슈리는 어머니의 죽음에 깊이 연관된 네이머 테노치, 우에르타 메이아와 아틀란티스 종족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슈리는 마침내 개인적 원한을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와칸다를 수호하기 위해 용서를 택한다. 이 같은 일화를 남겼지만 어찌됐든 캡틴 아메리카 11워에서 블랙팬서의 대사는 MCU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차가운 명대사로 기억되고 있다.